안녕하세요, 여러분. 그거 아세요? 아주 사소한 세법 조항 하나가 미국인 전체의 은퇴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을요? 오늘은 의도치 않게 탄생했지만 이제는 미국 금융시장의 심장이 된 4101K 연금 제도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의 은퇴 생활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? 회사가 책임져야 할까요? 아니면 나 자신이 책임져야 할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요, 회사가 직원의 은퇴를 책임지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.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야 하는 그 무거운 책임감이 온전히 개인의 어깨 위로 옮겨왔죠. 우리는 이걸 거대한 위험의 이전이라고 부릅니다. 자, 그럼 이 거대전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기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. 놀랍게도 말이죠. 401K는 어떤 치밀한 계획의 산물이 아니에요. 거의 우연에 가까운 발견에서 시작됐거든요. 모든 건 1978년 세법의 한쪽 구석에 있던 401조 K항에서 시작됐습니다. 대부분이 그냥 지나쳤던 이 조항의 잠재력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컨설턴트 테드 매나였어요. 그는 이 조항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서 직원들이 세금을 내기 전 소득으로 저축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만들어냈고, 이게 바로 현대 401K의 시작이었습니다. 이 작은 아이디어가 불러온 파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. 불과 5년 만에 700만 명이 넘게 가입했고, 지금은 약 8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 우연한 발견 덕분에 은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아까 말씀드린 거대한 위험 이전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시죠. 왼쪽이 과거의 연금 방식인 확정급여형, DB형입니다. 회사가 퇴직하면 매달 얼마씩 줄게 딱 약속하고 모든 투자 위험을 짊어졌죠. 반면에 오른쪽, 현재의 401K 방식인 확정기여형, 즉 DC형은요. 회사는 매달 얼마씩 넣어줄게까지만 약속하는 거예요. 그 돈을 어떻게 굴려서 얼마를 받게 될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 된 거죠. 자, 그럼 이 401K라는 엔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401K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. 전통형과 로스형인데요.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. 세금을 언제 낼 거냐? 이겁니다. 전통형은 세금 떼기 전 소득으로 넣어서 당장의 세금을 줄여주고요. 대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. 반면 로스형은 일단 세금 다 낸 돈으로 넣고 대신 나중에 연금 받을 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죠. 내 미래 소득이 어떨지 잘 생각해서 유리한 쪽으로 고르는 겁니다. 여기서 415K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등장합니다. 바로 고용주 매칭 제도인데요. 이건 말 그대로 공짜 돈이나 다름없습니다. 예를 들어 내가 내 월급의 5%를 415K에 넣잖아요. 그럼 회사도 똑같이 5%를 내 계좌에 더 넣어주는 거예요. 투자를 시작하기도 전에 내 돈이 2배가 되는, 그러니까 수익률 100%로 시작하는 셈이니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혜택이죠. 하지만 장밋빛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. 401K 안에는 아주 교묘한 도둑이 숨어 있어요. 바로 수수료입니다. 에이, 매년 1, 2% 그거 얼마나 된다고 싶으시죠? 근데 이게 30년, 40년 복리로 쌓이면요. 내 최종 은퇴 자산의 20% 이상을 그냥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. 정말 조용하지만 무서운 도둑인 셈이죠. 그런데 4101K의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이 시스템은 엄청난 부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심각한 불평등을 낳는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. 그 이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. 401K 시스템이 얼마나 거대해졌는지 그 규모를 한번 보세요. 2023년 기준으로 401K를 포함한 DC형 연금 자산이 무려 24조 1천억 달러, 우리 돈으로 3경원이 넘습니다. 상상이 되시나요? 과거의 DB형 연금 자산을 2배 이상 뛰어넘어서 미국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돈줄이 된 겁니다. 그런데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저축하라고 정부가 주는 막대한 세금 혜택,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을까요? 통계를 보면요, 전체 세금 혜택의 60%가 소득 상위 10%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. 나머지 90%의 사람들이 40%의 혜택을 나눠 갖는 구조인 셈이죠.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제도가 오히려 부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.
미국 정부도 이런 문제들을 모를 리 없겠죠. 그래서 칼을 빼들었습니다. 시스템을 더 공정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업데이트, 바로 시큐어 2.0 법안입니다. 기존 방식에서는 회사에서 물어봤어요. 4015K에 가입하실래요? 이렇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죠. 그랬더니 신입사원들의 참여율이 고작 28%에 불과했습니다.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요. 시큐어 2.0은 이 방식을 180도 뒤집었습니다. 이제는 일단 자동으로 가입시키고 난 정말 원하지 않아 하는 사람만 그때 빠져나가도록 기본값을 바꾼 거죠. 그 결과는요? 정말 놀라웠습니다. 참여율이 90% 이상으로 수직 상승했어요.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은퇴 준비를 시작하게 만든 겁니다. 시큐어 2.0의 또 다른 혁신적인 부분은 바로 학자금 대출 문제입니다. 많은 젊은이들이 학자금 갚느라 은퇴저축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요. 이제는 직원이 학자금을 갚으면 회사가 그 금액만큼을 401k 계좌에 대신 넣어줄 수 있게 됐습니다. 당장의 빚을 갚으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죠. 정말 똑똑한 방법 아닌가요? 최근에는 또 새로운 논쟁이 뜨겁습니다. 410K의 투자 대상을 사모펀드나 부동산, 심지어 암호화폐 같은 대체 자산으로까지 확대하자는 움직임인데요. 물론 잘만 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겠죠. 하지만 동시에 일반 투자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복잡성과 위험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401K가 걸어온 이 40년의 여정이 비슷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우리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에는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? 두 나라의 시스템을 직접 비교해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보입니다. 미국 401K는 주식이나 펀드 같은 데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장기적인 성장을 누립니다. 그런데 한국의 퇴직연금은요, 자산의 대부분이 여전히 예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표에 묶여 있죠. 이건 단지 안정적인 게 아닙니다. 길게 보면 물가 상승률도 따라잡지 못해서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, 어쩌면 가난해지는 길일 수 있다는 거죠. 미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한국의 퇴직연금 시스템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은 명확합니다. 첫째, 미국이 90%의 참여율을 만들어낸 것처럼 자동 가입을 의무화해서 모두가 은퇴 준비의 출발선에 서게 해야 합니다. 둘째,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주식 비중을 조절해주는 TDF 같은 상품을 기본값으로 설정해서 수익률을 높여야 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조용한 도둑, 수수료를 접기 위해 투명한 공개를 의무화하고 경쟁을 통해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. 결국 어떤 국가의 퇴직연금 제도이든 그 최종 목표는 단순히 돈을 모으게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.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예측하고 공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. 그것이 바로 제도의 진짜 존재 이유일 겁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끝으로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